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나? 하고 말이에요. 통장 잔고를 보고 한숨이 나올 때도 있고, 주변에서 누군가 새 차를 샀다거나 좋은 집을 장만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괜히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죠.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면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저도 이야기 나누다 보면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 건강이 최고다라는 말씀을 자주 들어요. 나이 50을 앞두고 앞으로도 한 20회 이상은 살아야 할 우리잖아요. 그 긴 시간을 돈만 보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너지면 돈이 무슨 소용인가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이 참 좋아요. 지금 당장 화려한 성과가 없어 보여도 늘 자신을 믿고 응원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 또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가족이 있고 나를 기다리는 반려동물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한지요. 우리 사실 꽤 많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당신처럼 20대부터 자영업을 하며 묵묵히 버텨온 분들을 보면요. 쉽지 않은 길인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쉽게 퇴사하고 직장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내와 선택의 무게를 견디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55세쯤에서 점진적으로 일을 줄이고 은퇴를 준비한다는 건 정말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계획이기도 하고요. 요즘 은퇴 준비라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몇 억 모아놔야지라는 얘기부터 꺼내요. 맞아요. 돈도 필요하죠. 그런데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지 않으면 은퇴 자금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픈데 돈 쓰는 거 말고는 없더라, 이런 이야기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은퇴 준비의 1순위는 사실 마음 관리라고 생각해요. 사례 하나 말씀드릴까요? 50대 초반에 카센터를 25년 하신 분이 있어요. 일이 고되다 보니 몸이 먼저 무너졌어요. 팔, 허리, 무릎이 성할 날이 없고요. 마음도 지쳤대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늘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무리해서 일했어요. 결국 병원비가 적금보다 더 나가더랍니다. 지금은 수입이 줄어도 오전까지만 일하고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 가서 책도 보고 친구랑 차도 마시며 마음을 챙기기로 했대요. 그랬더니 오히려 생활비를 줄일 아이디어가 생겨서 돈 걱정도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몸이 무너지면 돈도 따라 무너진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은퇴 준비를 시작한 거죠. 또 다른 분은 55세에 자영업을 접고 귀촌한 부부 이야기예요. 도시에서는 계속 돈이 새더라는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전세금 빼서 시골에 소박한 집을 사놓고 부부가 텃밭 가꾸며 사시는데요. 수입은 거의 없지만 생활비가 엄청나게 줄었대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하대요. 물질적 풍요는 줄었지만 스트레스가 줄어서 건강도 좋아지고 관계도 좋아졌다고 해요. 은퇴 준비는 돈을 모으는 것뿐 아니라 돈이 덜 드는 삶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는 깨달음이죠. 세 번째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어떤 분은 60세까지 학원 운영을 하셨는데 코로나 시기에 문을 닫았어요. 퇴직금도 없고 모아둔 것도 거의 없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늘 긍정적이고 호기심이 많았어요. 퇴직 후에도 뭘 배우러 다니는 걸 좋아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리스타 교육이었어요. 결국 62세에 동네 작은 카페에 알바로 들어가셨는데 손님들이랑 이야기 나누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삶의 의욕이 생겼대요. 돈이 많이는 안 돼도 내가 쓸 만큼은 벌고 마음이 즐겁다는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누가 봐도 실패한 은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은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요. 은퇴 준비의 본질은 결국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세우는 것이에요. 돈이야 많으면 좋죠. 하지만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늘 부족하게 느껴져요. 반면 마음이 편안하고 삶의 구조가 단순하면 돈이 조금 있어도 충분하게 느껴져요. 당신은 아직 이뤄놓은 것은 없어 보이지만이라고 하셨지만요. 늘 곁에서 나를 응원해주는 동반자, 딸, 그리고 고양이 4마리나 있어 주잖아요.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재산이에요. 함께 웃고 대화 나누고 기대 실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 이게 은퇴 준비의 핵심이자 완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몇 년 동안 점진적 퇴사를 계획하고 계신 것도 정말 잘하신 거예요. 갑자기 확 끊어버리면 몸도 마음도 버겁거든요. 하루 일하는 시간 줄이고
좋아하는 취미나 공부를 조금씩 늘리고 생활비도 조절해보고 이런 걸 미리 연습하는 게 진짜 은퇴 준비예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내가 아직 이뤄놓은 게 없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하실 거예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에요. 그 시작을 준비하는 지금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스스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만 있으면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앞으로도 함께 잘 살아봐요. 그게 은퇴 준비의 진짜 목표 아닐까요? 아까 이야기 나눈 대로 정신적 건강이 최고라는 건 단순한 위로나 멋진 말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은퇴 준비 전략이에요. 이번에는 좀 더 전문가의 시각으로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팁을 풀어볼게요. 말은 편하게 할 거예요. 대신 정보는 깊게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 은퇴 준비돈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돈 계획이든 건강 계획이든 다 마음가짐과 생활 습관에서 시작돼요. 특히 자영업처럼 내 몸과 마음을 갈아 넣는 일을 오래 하신 분들은 반드시 아래 세 가지를 챙겨야 해요. 첫 번째, 수입은 점차 줄이되 생활비 구조를 확 줄이는 연습부터.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점진적 퇴사라는 개념을 처음엔 잘 못 잡아요. 갑자기 문 닫으면 수입이 0인데 생활비는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생활비 구조 바꾸기예요. 예를 들어 매달 평균 고정비가 300만 원이라면 일단 250만 원으로 한번 살아보기. 사무실 임대료, 차량 유지비, 통신비, 보험료 등에서 어디서든 1020% 줄일 수 있는 항목 찾기. 특히 식비와 외식비는 진짜 줄일 수 있어요. 집밥으로 바꾸면 월 30만 원 이상 줄기도 해요. 부채가 있다면 은퇴 전까지 무조건 상환 계획 세우기. 이자 부담이 나중에 진짜 목을 죄어요.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상담했던 50대 중반의 떡집 사장님은 하루 매출 100만 원씩 찍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생활비로 나갔어요. 퇴사 생각하자니 겁이 나셨대요. 그래서 2년 전부터 가게 문을 주 6일에서 주 5일로 줄였어요. 매출은 줄었지만 집에서 밥을 해먹고 차량 유지비를 줄이고 심지어 전기세 아끼려고 냉장 쇼케이스도 시간제 설정으로 바꿨어요. 결국 한 달 지출이 100만 원 이상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50만 원만 벌어도 살 수 있겠구나 감을 잡고 마음이 편해졌대요. 퇴사 연습이자 생활비 구조 다이어트가 된 거죠. 두 번째, 정신적 건강 유지 루틴 만들기. 은퇴 후에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할 일이 사라졌다는 상실감이에요. 많이들 무기력해져서 몸도 망가지고 술이나 TV로만 시간 보내요. 그걸 막으려면 반드시 루틴이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추천드릴게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은퇴 후에도 출근 시간 유지하듯 오전 일정 잡기. 가벼운 운동 30분 1시간 걷기, 스트레칭, 유튜브 홈트라도 좋아요. 이게 기적적으로 기분을 살려줍니다. 독서나 일기 쓰기. 정신 건강에 정말 좋아요. 심리학적으로도 자존감을 유지하고 우울감을 줄여줍니다. 배우자나 친구와 정기적인 차 한 잔 시간 만들기. 사회적 관계가 무너지면 마음이 더 빨리 무너져요. 사례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퇴직하고 집에 있던 58세 제 지인은 하루 종일 TV만 보다가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정신과 의사가 해준 가장 큰 조언이 하루 일정을 짜세요였대요. 그래서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산책 30분, 8시에 신문 읽고 메모하기, 10시에 마을 카페 가서 사람 만나기. 이 루틴으로 한 달 만에 표정이 바뀌었어요. 우울 증상도 많이 줄었고요. 은퇴 후 삶의 질은 뭘 하느냐보다 어떻게 규칙적으로 하느냐에서 갈립니다. 세 번째, 가족과의 대화와 역할 재정립. 이건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어려워해요. 퇴사하고 나면 부부 갈등이 크게 늘어요. 왜냐하면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가 당신은 왜 이렇게 됐냐 하는 원망도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은퇴 준비는 경제 계획 못지않게 대화 계획이 필요합니다. 은퇴 전에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앞으로 수입이 줄어들 거라는 거. 생활비를 줄이자고 먼저 제안해 보세요.
상대방이 거부감을 덜 느낍니다. 역할을 나누세요. 나는 주 2회 시장 보고 요리하기, 당신은 청소식으로요. 취미를 함께 찾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부부가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싸움 나는데 같이 배우는 취미는 대화 거리를 늘립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0세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은퇴하자마자 계속 잔소리하고 아내가 화를 냈대요. 이분들이 상담 후에 서로 역할을 정했어요. 남편은 주 3회 반찬 준비, 아내는 가족 예산 정리.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부부끼리 근교 여행을 계획했어요. 그랬더니 서로가 동료가 됐대요. 가장 큰 변화는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서로 주게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은퇴 준비돈 준비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정신적 건강이 진짜 자산입니다. 그러려면 생활비 구조를 줄이고 하루 루틴을 만들고 가족과의 역할과 대화를 정리하는 게 필수예요. 그게 있어야 모아둔 돈이든 적은 돈이든 쓸 가치가 생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건강해야 어떤 변화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너무 거창하게 말고요. 오늘 생활비 한 항목 줄이는 거 하나, 내일 아침 산책 10분, 배우자랑 차 한잔하면서 대화하는 거. 그 작은 것부터가 은퇴 준비의 진짜 시작입니다. 이게 전문가로서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효과가 검증된 실질적인 조언이에요. 우리 남은 인생을 진짜 멋지게 살기 위해서요.